예, 안녕하세요. 인류 문명의 새로운 시작, 허형강 TV 2026년 3월 18일 제92회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의 대전환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정치 문제입니다. 허영강 TV는 디지털 문명 창조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허영강 해인의 조화, 그 네 번째 시간, 오늘은 디지털 문명 창조와 대안 세 번째 정치 문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일대 이승만 대통령이 무자년에 정부를 수집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까지 14대 대통령이 연이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이 결과에 의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까지 12대 정부까지 이제 어려운 시기를 지나서 대한민국을 반석 위에 올려놓는 그런 국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13번째 대통령 이후에는 앞으로는 디지털 문명을 이끌어갈 대통령들이 앞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대통령들이 탄생이 돼서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국가로 발돋움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있고 또 세계적인 정치가 영위해 나가기까지 인물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링컨 대통령이 큰 역할을 하셨고, 영국에서는 처칠 대통령, 근대에 들어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만델라 대통령이 정치적인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가 있기까지 이분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대한민국을 이끌기까지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한 건국 이념이 있었고, 또 이 세운 나라를 산업화를 해서 살기 좋은 국가로 만드는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리더십이 있었고, 또 이러한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연이어 끌어서 그 군정 28년간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국가로 우뚝 서게 하는 그런 업적을 세우신 분들이십니다. 그럼 정치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 체제가 있고 북한이나 소련, 중국 같은 공산주의 국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양립되는 이러한 계급이 대립되는 이러한 그 체계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적 규정으로 계급이 대립되는 민주주의. 루소는 일하고 일해도 부자가 될 수 없는 재산 제한 모순을 발견하고 일하면 일할수록 부자가 되는 민주주의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루소가 세운 민주주의의 이론인 것입니다. 그러면 공산주의는 어떻게 세워졌냐? 양적 규정으로 계급이 조화되는 공산주의. 8시간 똑같이 공부하고 열심히 8시간 일하고 8시간 같이 잠자는 평등한 그 공산주의를 세우자. 그래서 막스하고 앵겔스가 이러한 공산주의를 주창을 해서 그동안 공산주의가 존재를 해왔죠. 근데 이 공산주의가 빈약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거의 다 소멸됐고 이제 막바지에 와 있죠.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를 하는 나라 두세 나라밖에 없는데 그것도 전부 다 수정주의지 또 정통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그래서 막스 앵겔스는 일하면 일할수록 가난해지는 잉여가치 노동, 월급 받는 노동을 발견하고 8시간 일하고 8시간 배우고 8시간 잠자는 공산주의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강제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에 세우게 됐죠. 자, 그러면
도랑 선생께서 말씀하시는 전명적 규정으로 계급이 순종되는 조화주의, 이건 무슨 뜻이냐? 아하하 정 악하 아가면은, 이것이 도랑 선생님의 우주어 성명입니다. 도랑 선생님은 인류의 생활 필수품으로 이용할 원자의 전환뿐만 아니라 무기물, 유기물을 합성하는 데 있어서도 실험 정도도 할 수 없는 현존 경제 결함을 발견하고, 사람이면 누구라도 자기의 식료를 자기의 힘으로 확보한 연후에 다른 일을 하고 보면 우주를 창조했다는 신의 힘과 조물주의 힘도 만들지 못하는 만물을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조화주의를 세운다고 강하게 주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디지털 문명 시대는 이 제도가 바로 디지털 문명 시대의 제도입니다. 디지털 문명 시대인 조화주의 세상에서는 조물주와 신도 만들지 못했던 것을 우리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무궁무진한 사회를 개척하고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디지털 문명 시대인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바로 도랑 선생님의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세상을 선포를 해서 대한민국이 중심이 돼서 세계가 이 체제로 같이 가자고 하는 그런 뜻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이 세계 정치의 중심이 되는 그런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좋은 계기에 이 정치계에서 요 근자에 그 위험한 일을 하나 했죠. 이 노란봉투법이라는 거. 이거는 회사를 다 죽이는 것입니다. 이게 그 국내에 외국 기업이든 국내 기업이든 노란봉투법이 존재하는 한 이 기업들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다 떠나게 되죠. 그러면 폐업의 위기에 모이게 되고 대한민국은 그 공동화 사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노란봉투법을 맹기려는데 이제 두고 보십시오. 노란봉투법이 없어지지 않는 한 대한민국에서는 경제가 희망이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라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날로그 시대 정치에서 디지털 시대의 정치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일,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일,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이러한 디지털 정치 세제로 가야 됩니다. 이러한 노란봉투법과 같은 이런 악법을 맹기려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을 거쳐넘어서 여든 야든 근로자든 자본가든 다 같이 풍요롭게 잘 살 수 있는 사회로 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면 바람직한 디지털 시대의 도덕 정치란 무엇을 말하느냐? 첫째, 국민 중심 정치를 해야 됩니다. 권력자가 중심이 아니고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의 삶 개선이 최우선 되는 이러한 정치가 되어야 됩니다. 즉 정치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될 때만 그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정과 정의입니다. 법과 제도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돼서 권력, 부패, 특권 없는 투명한 시스템이 되어야 되고 신뢰가 정치의 핵심이 되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 됩니다. 다음 세 번째는 소통과 협력입니다. 정당 간 싸움이 아니라 협치, 협력으로서 국민과 지속적인 소통을 하고 갈등 해결하고 중심 정치에서 소통과 협력을 하는 그런 시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네 번째는 미래지향 정치입니다. 단기적이고 인기보다는 장기적이고 국가 발전, 기술, 환경, 인류 문제를 대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를 해야 될 그럴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책임 정치입니다. 정책 실패 시
책임자는 구조, 책임지는 구조, 권한만큼 책임도 강화되는 그런 책임 정치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현 시대에 와서는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이렇게 도약의 시대를 만들어서 단군 일의 최고의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간 이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대한민국을 세계 디지털 문명국으로 만든 세종대왕의 이러한 업적, 이러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인물들이 있었기에 앞으로 대한민국은 무궁한 발전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습니다. 요점을 정리드리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공정하고 협력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책임 정치로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미래의 정치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에는 모두가 협력하고 행복하고 다 같이 번영하고 발전하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국민 우선, 공정사회, 협력정치, 미래준비, 책임 강화, 이러한 시대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현재 미국이나 일본, 또 미국이나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는 이 대통령 중심제, 이런 정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영국이나 일본이 하고 있는 의원 내각제 정치를 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협의를 하면 됩니다.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대통령제가 더 사심이 없다면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 중심제가 의원 내각제보다는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러한 시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 돈이 없습니까? 일본 자금 많습니다. 근데 굴러가질 않아요. 이러한 정치 시스템 가지고선 국가가 발전할 수가 없거든요. 일본에 돈이 없는데 왜 국가는 망가지고 있을까요?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대는 지향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다 같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져야죠. 대통령제에는 장점이 있습니다. 강력한 리더십이 있죠. 그러나 또 단점도 있어요. 권력이 독재 우려가 있죠.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잘 융합해서 국가 원수가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렇게 이런 분들과 같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이런 대통령이 나온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또다시 전 세계의 1등가는 국가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우리 후손들이 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이걸 뛰어넘어서 다 같이 잘 사는 혼돈의 시대를 뛰어넘어서 디지털 문명 시대로 넘어가는 이런 시대가 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도 디지털 시대를 위해서 오늘은 세 번째로 정치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영광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